2026년 직장인 세금 판이 뒤집힙니다. 5월 26일 정부가 깐 합법적 세금 탈출구 하나가 열립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연봉 3천짜리 사회초년생부터 1억 넘는 임원까지 자기 연봉 칸에서 정확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내년 2월 통장으로 꽂힙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완전히 다르고 저연봉자는 엉뚱한 계산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5월 26일 출시 전에 왜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5월 26일 출시되는 정부주도 투자펀드입니다.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AI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 중에서 직장인이 직접 돈을 넣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물량은 3조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정책 펀드 같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내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느냐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펀드에는 3장의 혜택 카드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득공제 40%입니다. 연 1천만 원을 넣으면 400만 원이 세금 계산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세금 낼 돈에서 400만 원을 없던 일로 해주는 쿠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배당세 9% 분리과세입니다. 원래 배당에는 15.4%가 붙지만 이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은 9%만 떼고 끝납니다. 배당세 절단기가 날을 세워 한 번 더 깎아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카드가 가장 독특합니다. 후순위 20% 정부 손실 보전. 펀드가 손실이 나면 처음 20%는 정부가 대신 맞아줍니다. 일반 펀드는 내가 먼저 맞고 정부가 나중에 맞는 구조지만 이건 매맞는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먼저 맞고 내가 나중에 맞습니다. 시작부터 20% 안전방패를 깔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 3장의 카드가 겹쳐 작동하는 펀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소득공제로 한 번, 배당세로 또 한 번, 손실방패로 다시 한 번, 같은 돈에 혜택이 3번 붙습니다. 단, 이 3종 혜택이 연봉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4명의 페르소나로 정확하게 계산해봅니다. 먼저 사회초년생 김주임부터 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1,400만 원 구간에 걸려있고 적용세율은 6%, 지방세를 얹어도 6.6%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레 포기합니다. 내 세율이 낮은데 공제 40%를 받은들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체념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김주임이 펀드에 1천만 원을 납입해서 400만 원 공제를 받아도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계산상 환급은 26만 원대입니다. 게다가 결정세액이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해줄 그릇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는 어디까지나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라서 낸 세금보다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연봉 구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만 보면 김주임에게 이 펀드는 몇십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성장펀드에는 저연봉 구간만을 위한 별도 통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게 펀드 물량의 20% 이상을 먼저 배정해주는 구조입니다. 2026년 4월 10일에 정부가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게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1인당 납입 한도가 2억까지 풀려 있고 고연봉자들이 선착순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장에서 저연봉자목 20%를 별도 통로로 먼저 떼어놓는다는 것은 자리 자체를 보장해주겠다는 뜻는 약속입니다. 김주임 입장에서 진짜 실익은 3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배당세가 15.4%에서 9%로 깎이는 분리과세. 둘째, 정부가 먼저 맞아주는 후순위 20% 손실보전. 셋째, 고연봉자보다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우선 배정.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배당은 절세로 받는 저연봉층의 가장 안전한 포지션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연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과장 씨가 증명합니다. 이과장은 과세표준 약 2,750만 원 구간에 있고 세율은 15%, 지방세까지 붙이면 16.5%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과장이 국민성장펀드에 1천만 원을 납입하면 3천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40%가 온전히 적용되어 공제액 400만 원이 잡힙니다. 여기에 세율 16.5%를 곱하면 환급액은 약 66만 원, 내년 2월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숫자입니다. 1천만 원을 묶어두는 대가로 66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이니 연 6.6% 세후 수익 효과부터 깔고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연 납입한도 7천만 원을 다 쓰려면 월 583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연봉 5천 직장인의 현실 가용현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과장 구간에서는 한도를 다 못 채우는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1천만 원 납입, 66만 원 환급 라인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배당세 분리과세 효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1년 배당이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15.4% 세금이 9%로 떨어지면서 약 6만 원이 추가로 남습니다. 작아 보여도 꾸준히 붙는 돈입니다. 66만 원이 어떤 감각인지 살리면 1년치 가족 외식비 몇 번, 혹은 작은 가전제품 한 대 값입니다. 숫자로 보면 연봉이 7천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감각의 단위가 통째로 바뀝니다. 박 부장은 과세표준 약 5,500만 원 구간에 자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율이 24%로 점프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6.4%까지 올라갑니다. 환급액 계산이 본격적으로 무거워지는 지점입니다. 박 부장의 현실적인 납입 수준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 월에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66만 원,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무리 없는 선입니다. 이때 공제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소득공제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계단 3개짜리 할인 쿠폰 구조입니다. 첫 3천만 원 구간은 40%, 3천에서 5천 구간은 20%, 5천에서 7천 구간은 10%. 박 부장은 2천만 원을 넣었으니 첫 계단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공제액은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에 박 부장의 실효세율 26.4%를 곱하면 환급은 약 211만 원입니다. 이과장의 66만 원과 같은 납입 배수인데 환급액은 3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같은 구조의 쿠폰이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211만 원은 노후 경차 한 대 값에 근접하고 3년치 자동차 보험료에도 맞먹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가만히 1년 묵힌 대가로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단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박 부장이 여유자금을 더 끌어모아 7천만 원 한도를 전부 채우면 공제는 1,800만 원까지 올라가고 환급은 약 475만 원까지 튀어오릅니다. 다만 이건 월 583만 원을 꾸준히 넣는다는 전제이고 중견 직장인의 현실 현금 흐름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을 넘어가는 순간 계산기가 아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최이사는 과세표준 8,800만 원에서 1억 5천 구간에 위치합니다. 세율은 35%, 지방세 3.5%까지 합치면 38.5%입니다. 숫자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박 부장이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밟았던 계단 3개를 최이사도 동일하게 밟습니다. 3천까지 40%, 3천에서 5천은 20%, 5천에서 7천은 10%. 공제천장은 똑같이 1,8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1,800만 원에 곱하는 세율이 38.5%로 바뀌는 순간 환급은 약 693만 원까지 튀어오릅니다. 경차, 신차 한 대 값에 가까운 돈이 1년에 한 번 통장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왜 고연봉 구간에서 이 펀드가 합법적 세금 탈출구로 불리는지 바로 납득됩니다. 같은 공제를 받아도 돌아오는 돈이 세율을 타고 거의 3배 넘게 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가 하나 더 얹힙니다. 원래 이자와 배당 합산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세율을 맞는데 국민성장펀드 배당은 9% 분리과세로 따로 빠집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고연봉자일수록 이 분리 효과가 결정적으로 커집니다. 다만 최 이사에게도 공짜는 아닙니다. 월 583만 원 납입이 가능한 가용 현금이 있어야 하고 서민 우선 배정 20%가 빠진 뒤
남은 80% 구간에서 선착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리 자체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가 4구간 시뮬레이션입니다. 김주임 26만, 이과장 66만, 박부장 211만, 최이사 최대 693만 원. 같은 1년 같은 펀드 하나인데 숫자의 자릿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 이 모든 숫자는 3년을 버틴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것입니다. 3년 안에 돈이 급해 중간에 토해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는데 지금부터 그 함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최 이사의 693만 원 환급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으면 왜 다들 당장 줄을 서지 않는가? 구조를 뜯어보면 함정이 3겹으로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3년 의무 가입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고 그 안에 환매하면 받은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여기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습니다. 유사 사례인 연금계좌 중도해지 기준으로 보면 16.5% 수준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66만 원 환급받고 중간에 깨면 80만 원 가까이 토해내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3년짜리 적금이 아니라 3년짜리 족쇄에 가깝습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들어가면 이 족쇄가 가장 먼저 목을 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운용사 실력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먼저 떠안는 구조라서 원금 방어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어막과 수익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펀드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같은 AI 반도체 스타트업,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변동성 큰 섹터에 집중 투자됩니다. 기업 선별과 진입 시점에 따라 운용사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후순위 20%는 원금을 지켜주지만 누가 수익을 얼마나 뽑아올지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이 가장 묵직합니다. 정책 리스크입니다. 돔의 흐름을 따라가면 과거 정부 주도 펀드의 성적표가 남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 뉴딜 펀드의 투자 회수율은 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 펀드는 8년간 수익률 마이너스 8.99%에서 플러스 1.20% 사이를 오가며 예금 이하 성과에 그쳤고 70개로 출발한 펀드는 현재 23개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정부 주도 펀드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2번 증명된 셈입니다. 그럼 이번엔 뭐가 다른가? 결정적인 차이는 과거 두 펀드에는 없던 후순위 20%선 보전 구조입니다. 뉴딜 때도 손실 21.5%까지 정부가 떠안은 선례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구조로 못 박혔습니다. 방패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방패는 20장이고 날아올 수 있는 화살은 80장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3년 족쇄를 감당할 여유자금인지, 운용사 성적을 확인하며 고를 여유가 있는지, 20% 방패 넘어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어야 이 펀드가 탈출구가 됩니다. 리스크까지 알고 나면 5월 26일 당일에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체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까지 정리가 됐으면 남은 건 5월 26일에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체크리스트는 5개입니다. 첫째, 4월 안에 본인의 과세 표준을 확정해 두세요. 이번 연말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꺼내서 결정세액과 과세 표준 칸에 보면 본인이 몇 %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앞서 본 66만, 211만, 693만 중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 없이 5월 26일을 맞으면 얼마를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착순에 떠밀립니다. 둘째, 여유자금 규모를 확정합니다. 연 7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본인이 3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월 단위로 감당할 수 있는 납입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년 족쇄를 기억하고 생활비, 비상금, 단기계획 지출은 반드시 빼두세요. 셋째, 가입할 증권사 앱을 미리 깔고 로그인, 리허설까지 해두세요. 2022년 2월 21일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던 날,
오부제 시행에도 은행 앱은 대부분 마비됐습니다. 미리 보기 참여자만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선착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공인인증, OTP, 계좌 연결까지 전부 전날 밤에 끝내두는 사람만 문을 통과합니다. 넷째, 서민우선배정 20%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통로가 따로 열립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가입 신청 시 서민형 배정을 놓치지 마세요. 고형봉자가 쓸어가기 전에 본인 몫이 먼저 잡힙니다. 다섯째, 기존 상품과의 중복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별도 한도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본인이 이미 ISA를 쓰고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 앱, 자금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먼저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가 왜 하필 5월 26일을 기점으로 본격 효력을 내는지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정리하면 연봉 5천은 66만, 7천은 211만, 1억 플러스는 최대 693만, 연봉 5천 이하는 서민우선 배정 20%로 먼저 진입하고 3년 족세와 뉴딜펀드 회수율 7% 흑역사를 감안해 5월 26일 체크리스트 5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연봉 구간에서 얼마 돌아오는지 계산한 다음 5월 26일을 준비하세요.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분석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